어서 오세요. 네, 오만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아주시면 여기 앉으면 될까요? 뒤에가 지금 저희 보도국입니다. 네,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처음 오셨어요? 여기 처음 와봤어요. 아, 감기 오래 가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감기는 전염성도 없고 다 끝났는데 네. 후유증 때문에 아, 기관지염이랑 이런 게 축농증 이런 게 남아가지고 2주 갔네요. 지금 딱 2주 됐어요. 아, 아이가 지금 몇 살이죠? 아기는 이제 3살이요. 36개월 좀 안 됐어요. 아, 어린이집에서. 아, 잘 적응하고요? 어린이집 적응은 잘 했는데 어린이집 보내는 제가 힘드네요. 그 등원했을 때 같이 이제 안고 들어왔을 때부터 훨씬 컸겠어요. 지금 이제 말도 하고 뛰어다니고 한참 말이 막 터질 때여가지고 엄청 말을 많이 해요. 누구를 닮았겠나 다 제 엇보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제도 키즈 카페 갔는데 네.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걸 했어요. 네. 그 물고기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안녕 난 다니야 넌 이름이 뭐니? 그래서 40번 대답했어요.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네, 질문하다 아. 역할놀이 같은 걸 한참 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직업을 아나요? 엄마는 방송하는 사람이라고 어. 생각해요. 아직- TV에 나오고 음. 그리고 아침에 라디오나 저녁에 라디오나 이런 거 가면 엄마 방송하고 올게 이렇게 얘기하고 가니까 엄마는 방송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 사실 국회의원이야라고 언제 얘기할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이 뭔지 아직 모르니까 아. 이제 33개월 정도 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그걸 알 때쯤이 되면 이번 4월 선거 때 반드시 다시 한번 배지를 달아야겠네요. 열심히 재선도 중요한 목표로 가고 있는데 사실 뭐 재선보다는 지금은 이번 총선의 구도를 어떻게 짜느냐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을 모신 자리는 오만정이고요. 오만정. 네, 오만정이 떨어진다. 혹시 그 여의도에서 정치하실 때 오만정이 떨어진 적 있나요? 있죠? 언제였죠? 얘기해도 되나요? 예. 국정조사할 때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할 때 사실 유가족들 피해서 도망가는 국무위원이나 행안부 장관이나 뭐 여당 의원들 뭐 아니면 이제 뭐 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야 뭐 이런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좀 인간으로서 너무 힘들었고 지켜보는 게 그때 이제 뭐 동료 의원 이전에 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오만정이 떨어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도망치는 장관이 더 밉나요? 그거를 이제 커버하는 여당 의원이 더 밉나요? 글쎄요,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만정은 그 오만정이 떨어진다 했을 때 그런 느낌, 정치 외면과 혐오도 담고 있지만 그러니까 주요 현안을 5분 만에 명쾌하게 정리한다는 의미로 저희가 오만정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시간 세팅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떨리네요. 네, 저도 들립니다. 자, 용해인 의원과 기본소득당은 민주당의 이중대다라는 지적과 공격도 많았는데 근데 제가 여러 인터뷰를 봤는데 크게 부인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중대 그게 그래서요? 네? 그게 뭐 어떻죠? 아,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떤 민주주의와 어떤 진보, 역사의 진보를 믿는 정당이라면 사실 당연히 다수당을 더 좋은 정책으로 견인해내서 그런 협력들을 만들어내가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중대라는 오명에 좌고우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오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것이 저는 정치인으로서 저와 또 정당으로서 기본소득당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2022년 4월에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최초로 횡재세를 도입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유사와 은행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작년 연말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주도로 은행 횡재세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황까지 왔었거든요. 사람들은 보면 용해인이 횡재세를 지지하는 건 민주당 이재명이 지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바뀐 있죠. 거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런 게 뭐가 중요한가 음.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선후 관계와 상관없이 한국에 횡재세가 도입이 돼서 그 횡재 이득을 취하고 있는 점유사와 은행들로부터 일정 부분을 거둬들이고 그 세수를 가지고 취약계층들을 지원하는 데 쓸 수 있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걸로 저의 역할을 다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중대의 어떤 긍정적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례도 있고요. 21대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이 이중대 역할을 하면서 가장 크게 얻어낸 성과는 뭐가 있을까요? 이중대 역할을 하면서 얻어냈다기보다는 이중대라는 오명과 그런 프레임 씌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뭐 기본소득과 관련된 담론들을 여기까지 공론화시켰던 것도 저는 기본소득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 그거 이재명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기본소득의 실현을 바라는 목표로 하는 정당이 기본소득의 공론화를 국민들 속에서 꾸준히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힘으로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가 기본소득을 공약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들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국회에서 기본소득당은 좀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얻은 의석이 한때 180석이었습니다. 그 비례정당이 같이 이제 시작을 같이 하셨고요. 민주당이 21대 그 다수의 거대 야당, 여당이었다가 거대 야당으로 바뀌었는데 가장 잘한 점과 가장 못한 점 뭐가 있을까요?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오는 보루의 역할,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해왔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부정하고 싶지 않고요. 다만 이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고 끊임없이 퇴행을 만들어가고 있을 때 그 퇴행에 집권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느 정도 그 퇴행들을 허용했던 것들을 해오기도 했죠.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K칩스법을 주로 예로 드는데 K칩스법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사실 그런 비슷한 법안들이 해외에서 많이 추진이 됐던 건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이라는 두 가지 과업을 국가가 어떻게 잘 준비해 나갈 것인가라는 거대한 플랜 속에서 그런 계획들이 제출이 된 거거든요. 그 미국의 칩스법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한국은 그런 거대한 계획, 국가의 역할 같은 건 논하지 않고 그냥 반도체 관련돼서 세액공제 조금 늘려주겠다. 이런 방식의 접근 방식만 가져가고 있는 거죠.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방법들을 내놓고 경쟁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칩스법 통과시켰다고 우리가 이 정도 했어요 라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 비전을 내놓는 역할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채찍질이 혹시 부족했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저는 저와 기본소득당이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정부 임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5분 끝났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예. 5분 되게 긴 줄 알았는데 말씀하시다 보니까 워낙 말씀도 잘하시고 현안도 많으니까 짧긴 한데 이제는 약간 오만정 짜투리 개념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데서 또 이렇게 질문 이어가자면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밖에서 보기에도 좀 불안한가요? 글쎄요, 저는 뭐 이재명의 민주당이어서 불안하다 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어서 불안하다라고 보진 않고요. 지금 정치의 위기 본질이 뭐냐. 마치 이제 매일 뭐 라디오나 유튜브에 나오는 평론가들은 각 정당들이 공천만 잡음 없이 잘 주면 당내 권력투쟁만 잘 관리하면 정치가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방향을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제시하고 그것들을 설득해 나가는 역할을 정치가 해야 되는 건데 그 역할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치에 실망하고 환멸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재명의 민주당이건 이재명이 아닌 민주당이건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면 그건 어떤 민주당이더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지금 현재 정치 세력을 자임하는 모든 정치 세력들에게 공히 해당되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의당의 선례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심상정 대표 체제 때 보면은 선거제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조국 사태 관련해 가지고 서로 현안에 대해서 협조할 걸 협조하다가 오히려 지금의 정의당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안팎의 지적이 있는데 기본소득당 내부에서도 혹시 그런 우려가 있나요? 기본소득당은 무조건적인 협조를 한다기보다는 다수당을 견인해내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견인해내는 역할을 지난 4년 동안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가장 많이 비판했던 사람도 저일 거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열심히 비판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당연히 비판하고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랑 야합하려고 할 때 그것을 비판해 왔고요. 원칙 없는 주고받기가 아니라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보 진영을 더 개혁으로, 더 국민의 방향으로 견인해내겠다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견인을 잘 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정부 여당 견제론이 오히려 상승세잖아요. 격차도 이전 조사에 비해서 좀 더 늘어나고 있고 4월 총선 앞두고 여당 견제론이 커지는 이유, 힘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이제 더 이상 가릴 수 없을 지경이 되었고 그것을 거의 2년 가까이 국민들이 지켜봐 왔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윤석열 정부에게 한 번 힘을 실어줄 것인가 아닌가를 국민들이 고민할 텐데 전혀 국민들의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 여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럴 때 그러면 야당의 역할은 무엇이냐? 윤석열 정부 심판하면 끝! 마치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눈 가리고 와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윤석열 정권 심판 이후는 어떤 개혁이어야 하는가? 그 개혁의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표를 얻는 것이 저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진보 진영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민주당과 손을 잡을 수도 있네. 민주당도 당연히 연대와 협력의 대상이 되죠. 어디까지 와 있나요? 개혁연합신당 오늘 15일인데요. 오늘 이제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보 진영의 재정당 그리고 정치 세력들에게 크고 단일한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제 총선이 채 90일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요. 또 국민들에게 그냥 반윤 심판이 아니라 반윤 이후의 개혁 과제까지 분명하게 제시하는 감동을 주는 선거연합뿐만 아니라 정책연합, 개혁연합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고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각 정당들과 정치 세력들의 어떤 반응과 호응들, 답변들을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신당의 깃발을 제일 먼저 기본소득당 중심으로 들었는데 최근에 이른바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원칙과 상식 이런 이제 다른 신당의 흐름이 있으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게 어차피 기본소득당은 민주당과 함께 가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지적과 관련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개혁연합신당을 제시하고 언론이라거나 기존의 큰 미디어들에서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지난 12월 2일부터 1월 초까지 한 40여일 정도 전국을 다니면서 어떤 국민들의 바닥 민심은 다르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 선거의 결과나 앞으로 만약에 여론조사에 개혁연합신당이 포함이 된다면 그 결과로도 저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요. 민주당과 함께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모두가 다 연합정치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제3지대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간의 어딘가를 이야기하죠. 제가 이야기하는 건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간이 아니라 민주진보 진영을 조금 더 국민 쪽으로 견인해내기 위한 새로운 신당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혹은 명사, 거대 양당의 전직 당대표들 중심 이런 유명인들 중심이 아니라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하나하나의 개혁과제를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딜 수밖에 없고 언론의 주목도나 이런 데서도 조금
지금까지는 낮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개혁의 실체가, 연합의 실체가 좀 더 보여지고 개혁의 내용들을 국민들께 차근차근 발표해 나갈 텐데 그러다 보면 저는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용해인 의원, 정치인 용해인을 칭찬하면서 청년팔이를 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청년을 많이 얘기하지만 청년팔이는 하지 않는데 무슨 의미예요? 글쎄요, 저는 제가 유시민 작가님을 사실 따로 뵌 적이 없는데 큰 칭찬을 해주셔서 굉장히 좀 감사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제가 누군가가 저를 청년 정치인이라고 소개하는 걸 막진 않지만 제가 스스로 불어 청년 정치인이라고 소개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장년층 정치인들이 안녕하세요, 저 중장년 정치인입니다 라고 소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고요. 특히나 여의도에서 청년 정치라고 했을 때에는 약간 중장년들의 메이저리그가 있고 청년들의 마이너리그가 별도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더 그런 표현을 스스로 좀 쓰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나이 드신 국회의원들과도 동등하게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특히나 지금 시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청년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더 날카로운 분석과 중요한 대안들도 내놓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청년 정치를 이야기하는 비청년들과 청년들 사이의 공이 청년들은 청년들의 문제만 이야기해야 돼 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저는 청년으로서 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한계를 좀 넘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치를 하고자 했고요. 아마도 유시민 작가가 그 부분을 좀 평가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21대 총선 초반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재위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어쨌든 소수 정당이니까 장혜영 의원하고 용해인 의원하고 둘이 이제 투시하시는데 보는 제가 약간은 어색했었어요. 처음에 그때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처음 의정 활동할 때 되게 좀 어땠나요? 굉장히 설레기도 했고 또 많이 부담스럽기도 했죠. 저도 국회의원이라는 지금 처음 해보는 것이고 상임위 활동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의 경제 전문가들과 국회의원들과 앉아서 대한민국 경제 전반, 재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 또 조세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좀 그만큼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저희 보좌진들이랑 상임위 활동 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기본소득당과 용해인 의원님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민주당이 이중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과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기본소득당과 용해인 의원은 민주당의 이중대가 아니라 민주당의 뭐뭐뭐다.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기본소득당을 민주당과의 관계에서만 정의하는 것은 저는 조금 이렇게 저어내긴 하는데요. 굳이 그렇게 문장을 주셨기 때문에 해보자면 글쎄요, 기본소득당은 민주당의 개혁정치 파트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계획한 건 5분인데 정말 말씀을 잘하셔서 제 말이 좀 길죠? 아니 원래 저희 취지가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 놓친 것 같다라는 얘기 있을까요? 아까 마마 잘린 거 뒷부분에 해가지고 그래요? 애기가 배지 보고는 뭐라고 해요? 그것도 의미를 잘 몰라서. 근데 사실 제가 이거 잘 안 들고 다니는데 이거를 지난번 의정보고회 할 때 다 나왔던 걸 그대로 입어가지고 유튜브 라이브 때 최근에 나온 적 있죠? 네네네 맞아요. 제 방송에 그것도 그냥 방송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건가요? 네 좋아요. 예. 카메라 앞에 모니터가 이렇게 크게 있으니까 예. 자기 얼굴이 나오잖아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5만 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또 불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침대는 쓰시는 침대인가요?